안녕하세요. 레이디 진돗개입니다. 저번 주 제가 한 주 영상을 쉬었는데 봄맞이 대청소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더러워진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면적이 넓은 거실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보다시피 빨래를 해놓고 개어놓질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빨래부터 차곡차곡 개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저 런드리를 개어서 놓았을 뿐인데 훨씬 소파가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쿠션들을 털어줄 거예요. 저희 집이 남향이 아니라 빛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집 진드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탁탁 털어서 충격을 주면 진드기들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소파를 정리해준 후에는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던 거실에 쓰레기들을 버려볼까 해요. 쓴 후 바로바로 치우면 해결되는 것일 텐데 왜 저는 치우지 않고 방치를 했을까요? 과거의 저를 매우 치고 싶습니다. 큼직한 쓰레기들을 처리한 후 벽과 스탠드에 내려앉았을 먼지들을 더스터로 닦아주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타니가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조금 억울한 게 저만 어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타니를 보면 만만치 않게 어질러요. 타니야, 엄마 친구 딸 헤이즐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던데 넌 언제 배울래? 바닥과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치웠으니 이제 시원하게 진공 청소기를 돌려볼까 해요. 보다시피 타니가 아주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타니는 베큐um 클리너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신기해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살게 된 지 한 5년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쭉 무서워하고 있는데 언젠간 담담해질 날이 올까요? 타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보는데 왜 계속 쫓아다니며 공격하려 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공청소기는 크기도 크고 소리가 나서 그런지 막 달려들지 않는데 제가 쓴 스위퍼라고 바닥을 물걸레질하는 밀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서 만만해 보이는지 걸레질을 할 때마다 물어뜯으려고 해서 진짜 고민이에요. 삼보일배가 아니라 삼보일 쾅이 되어버려가지고 가끔 타니를 방에 가두고 청소를 할 때도 있어요. 밀대를 추격하는 타니 얼굴을 보면 그 신남이 돌을 넘어가지고 눈에 광기가 조금 어린 표정을 볼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침도 막 흘리고 그래요. 청소기를 꺼낸 겸에 벨벳 소파를 한번 싹 청소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재가 벨벳이다 보니 타니 털이나 먼지가 구석에 고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기로 표면을 청소해줘야 돼요. 벨벳 소파가 보기에는 참 예쁜데 관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식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얼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는 물, 식초, 레몬즙을 합한 스프레이로 먼저 닦아줘요. 식초와 레몬즙이 유리 테이블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름기랑 먼지를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닦아준 후 광택을 위해서 윈덱스로 한 번 더 문질러주니 깨끗하고 투명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거실 청소를 마치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줘요. 제가 사는 집이 100년이 넘은 집이라 그런지 창문이 엄청 무거워요. 더스터로 창문 밖에 붙어있는 장식품들도 살살 닦아줍니다.
이걸로 거실 청소는 끝! 깨끗하죠? 이제 대망의 주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사와가지고 제가 저기 놔둔 거예요. 저 막 오래된 쓰레기 먹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버릴 것만 버려도 이렇게 좀 볼만해지는데 저는 왜 안 버린 걸까요? 어제 먹었던 접시들을 한 번씩 물로 헹궈서 디시워셔에 넣어줍니다. 영상을 보다가 식기세척기를 누가 발명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880년대 미국에서 조세핀 커크런이라는 여성분이 발명을 했다고 하네요. 처음 조세핀은 주위의 친구들에게만 복제품을 나눠줬는데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건립하고 각종 식당과 호텔에 식기세척기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시워셔를 돌린 후 싱크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싱크에 따뜻한 물을 받은 후 세제 조금, 베이킹소다 조금, 그리고 식초 조금을 넣어줍니다. 세제가 기름기를 녹이고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묵은 때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잡아줘요. 이후에 싱크에서 올라오는 각종 냄새와 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드레인에 잔뜩 뿌려줍니다. 그리고 살살 식초를 부어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끓기 바로 직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좋은 냄새들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싱크대 아래의 파이프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삼가해주세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비어있는 파스타통에 삼색 파스타들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제가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파스타통은 채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요리를 할 때 쓰는 나무 식기들에 오일을 먹여주려고 해요. 보기에는 너무 예쁜 우든 유텐실들인데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금방 갈라지고 광택을 잃더라고요. 몇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일로 살살 닦아주면 오래오래 예쁘게 쓸 수 있답니다. 벌써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다음은 스토브를 닦을 차례예요. 저도 아서도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스토브는 닦아도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쫄면 삼겹살 콤보를 먹고 난 이후에는 기름이 잔뜩 튀어서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까만색이어서 더 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스토브를 보면 다시 요리를 하고 싶기도 한데 하면 또 더러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참 복잡해요. 이제 주방 청소는 마무리 단계만 남았어요. 더러운 바닥을 배큐um 클리너로 깨끗하게 청소한 후 나무로 만들어진 카운터탑에 오일을 먹여줄 거예요.
오일로 닦아줬던 식기들과 같이 나무로 만들어진 카운터탑은 자주자주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방이 깨끗해지니 집 전체가 밝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평소에 조금씩만 치우는 버릇을 몸에 익힌다면 계속 이렇게 예쁜 상태로 사는 게 가능하겠죠? 청소를 마치고 동네에서 사온 매실과 연어가 들어간 주먹밥으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있어요. 대청소를 하며 환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사온 향을 피우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선물 받은 향인데 한국의 승려들이 만드는 향이라고 해요.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스프링 클리닝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화장실과 안방 청소를 한 영상도 있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편집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상들도 빛을 보는 날이 있겠죠? 이번 주도 좋은 일만 있으셨길 바라고 다음 주도 포근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